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열 하루 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쭉 제작해왔던 그 컨텐츠 민주주의가 회사 사정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 열흘 동안 우리 청철 엑스파일의 그 유튜브 시청자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되도록이면 매일같이 여러분을 뵙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제일 관심 있는 것이 그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3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아시아 2차 예선 우리가 이제 그 싱가포르하고 중국과의 경기가 오늘 6월과 11일에 이제 열게 되겠습니다. 지난 그 5월 27일 그 김도훈 국가대표 그 임시감독이 23명의 대표 선수를 선발했어요. 대한축구협회 그 정혜성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5월 까지는 중순까지는 그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역시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크린스만 감독이 그만두고 나서 세계적인 그런 그 감독을 물색을 하고 또 만났던 것 같은데 역시 연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선임을 못하고 할 수 없이 이 싱가포르와 중국과의 경기는 김도훈 임시감독이 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축구 팬들은 그 정몽규 회장이 빨리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정몽규 회장은 아시아 축구연맹의 집행위원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는 일요일에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저녁 6시 반인가 이렇게 떠나서 6월 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에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가 그 아시아 지금 36개 팀이 9개 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조에 그 4팀씩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싱가포르와 이제 그 경기를 갖고요. 11일엔 중국이 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6월 11일 저녁 8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만 다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그 월드컵 우리가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 출전하고 32년 만에 그 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시작해가지고 10번 연속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우리가 11번 그 월드컵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대회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선은 3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만 다음 4년 후에는 48개 팀으로 늘어나죠. 아시아에서는 4.5장에서 8.5장으로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1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카타르에서 열렸던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64년 만에 우승을 노렸습니다만은 준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한테 0대1로 깨지지 않았습니까? 축구라는 건 발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이변이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점에서 축구라는 것은 항상 이변이 있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다시피 인도네시아의 그 신태용 감독이 영웅이 됐고요. 2026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지금 영웅이 됐습니다. 다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이 파리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내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 아프리카 대표인 기니와의 경기에서 결국은 지는 바람에 올림픽 출전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따내게 되면 68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 되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신태용 감독에게 많은 응원을 보냈고 힘과 기를 보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오늘 일요일에
이 김도훈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이 이제 현지로 떠나게 되는데, 김도훈 감독이 지난 5월 27일 이 싱가포르와 그 중국전에 출전할 대표 선수 23명을 이제 발탁을 했어요. 그거 보면은 역시 이제 우리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이강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잖아요. 김민재 선수 발목 부상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근데 군 문제를 아마 해결 때문에 아마 지금 유럽 축구가 5월달에 끝나고 8월 중순부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싱가포르과 중국전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덴마크 미드필더에서 뛰고 있는 조계성 선수도 무릎 부상 때문에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울산 현대 주민규 선수하고 일본에서 뛰고 있는 마츠다에서 뛰고 있는 오세훈 선수가 대표 선수로 선발이 돼서 이번에 23명의 대표 선수 가운데는 새로운 신인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7명이 처음으로 A매치 대표팀에 발탁이 됐습니다. 싱가포르 정도, 또 중국, 싱가포르는 왜 1차전에서 5대0으로 우리가 이겼잖아요. 싱가포르 정도는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 대학의 수준, 기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웨이 경기, 원정 경기입니다만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1일에 있을 중국과의 경기, 중국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1차전에서 3대0으로 중국을 이기지 않았어요. 중국은 참 이해가 저도 안 갑니다. 14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축구는 잘 안 되는지, 이것이 저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축구라는 것이 발로 하기 때문에 이변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우리가 황선홍 감독이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인도네시아는 0대1로 지고 나서 교육할 때 인천공항에서 머리 조아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는 정확히 6월 6일 저녁 9시에 싱가포르에서 경기를 하는 거, 6월 11일 상암 월드컵 경기전 8시에 중국과 경기를 간다는 거. 1차전에서 우리가 3대0으로 이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C조에서 3승 1무로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10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잖아요. 진출해가지고 10번 연속 월드컵에 진출한 나라는요, 국제축구연맹에 등록된, 가입된 211개 나라 가운데 10개국밖에 되지 않아요. 6개국밖에 안 돼요. 6개국. 211개 나라 가운데 10번 연속 출전한다는 건요, 우리나라하고요, 스페인,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6개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은요, 늘 말씀드렸지, 우리나라가 우수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싱가포르 중국전은 쉽게 이길 거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공격수 보면 주민규 선수하고 오세훈 선수, 미드필더를 보면은 역시 이제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지금 울버햄튼에 뛰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 월드클 했으니까요. 엄한성 선수가 오랜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인츠에서 뛰고 이재성 선수, 독일 마인츠에서, 그리고 파리 상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황인범 선수가 아주 세르비아 즈베지다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정우영 선수, 박영호 선수, 홍현 선수, 벨기에 주필러에서 뛰고 있는 홍현석 선수, hente에서 뛰고 있죠. 선수도 이번에 선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격 수비수로서는 이제 권경원, 박서우 선수, 이명재 선수, 황기현수, 김지 선수, 골키퍼는 조현우 선수가
울산현대 우리나라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일본 그 벨마레에서 뛰고 있는 송봉우 선수, 황민재 선수. 처음으로 황민재 선수, 저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황민재 선수, 포항 스틸러스에 소속이 돼 있죠. 그래서 23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3명을 보면 해외파가 13명이고 있고 국내파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훈 감독으로서는 큰 부담 없이 아마 원정 경기 또 11일에 그 상월드 경기장에서 중국과 경기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그이 6월 달에 있을 두 차례 A매치 아마 그때까지는 아마 그 전력 강화위원이 정혜성 감독 그 위원장이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대한축구협회가 그 11명의 그 감독 후보를 놓고 면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 출신의 그 이 마시 감독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 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월드컵 본선이 열리니까 캐나다하고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봉을요. 지난 그 크린스만 감독은 29억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1년 전 돼가지고 뭐 결국은 중간에 이제 해임을 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뭐 한 그 코치까지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한 100억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협회가 엄청난 이 연봉을 제시하다 보니까 미국의 제시 마시 감독과는 결국은 계약을 하지 못하고요. 현재 그 투르키예죠. 투르키 출신은 이른조선의 güneş 감독, 전 FC 서울의 감독을 지냈던 güneş 감독, 그다음에 현 이라크 감독인 스페인의 카사스 감독, 그리고 전 울버햄튼 감독이었던 포르투갈의 라즈 갈도 감독이 지금 후보에 올라 있는데, 자, 축구협회에서 굉장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적인 감독이다 보니까 아주 많은 연봉을 원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그 지난번에 크리스만 감독이 29억을 줬는데 뭐 50억, 60억까지 막 연봉을 달라고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아마 좀 감독 선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정의성 감독이 5월 뭐 중순까지는 대표팀 감독 꼭 선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안 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했는데 뭐 지난번 카타르 그저 아시안컵에서 황선우 감독이 준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한테 누가 인도네시아한테 그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로 생겼습니까? 결국은 0대로 졌잖아요. 참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그만둬라. 뭐 벌써 11년 동안 2013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지금 이 감독 회장을 맡고 있는 정몽규 회장, 뭐 정치인으로부터 뭐 정몽규 회장이 이제 좀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그 미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년 그 1월달에 이제 정기총회를 통해서 4선에 도전하겠다는 건데 지난 5월 15일에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 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에 정몽규 회장이 단독 후보가 돼가지고 이제 정몽규 회장이 결국은 됐어요. 그거 보면은 그 대한축구협회 4선의 뭐 꿈이 아주 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축구 팬들이 뭐 축구협회 와가지고 뭐 그만두라는 그 플래카드도 걸고 뭐 항의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정부 회장은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또 현대 산업 개발을 갖다가 그 대한축구협회 공식 파트너로 또 이렇게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몽규 회장이 그 내년 1월에 4선이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그 항의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여러 동안 뵙지 못했는데 임시적으로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뵙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